1년 안에 못 갚으면 지분 전부 넘기라뇨? 그게 지금 적절한 제안입니까? 민경채 사장의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루시아가 고요하게 들어섭니다. 햇살 한 줌이 창가에 기대듯 앉아 있는 경채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오셨군요. 반가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루시아는 미소로 화답하며 차분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된 듯 아주 자연스럽게. 힘든 시기인 건 압니다. 그래서 저도 신중하게 준비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루시아의 어조엔 여유가 담겨 있었고 오히려 경채는 그 침착함에 잠시 위축되는 눈치였지요. 1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간은 딱 그 정도예요. 그 안에 수익을 내시면 좋고 못 내신다면. 그녀는 문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조건입니다. 경채는 문서를 넘기며 잠시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분 내 거 말씀이신가요?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정보도 알아야 해요. 정보라 어느 수준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부 운영 계획서, 연도별 수익 구조, 그리고 주요 파트너사와의 계약 조건들. 기본은 그 정도입니다. 루시아의 말에 경채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죠.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조건이 명확하네요. 명확해야죠. 저희는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자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죠? 루시아는 조용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허락하면 그쪽 자금은 바로 들어갑니다. 단 조건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경채는 눈을 가늘게 뜨며 되물었지요. 그럼 지금 제게 제안하는 금액은 이 프로젝트를 살릴 수 있는 정도의 돈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2천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이에요. 단 정해진 조건 하에서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경채의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큰 금액이었고 동시에 너무도 절실한 구원 같았거든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김변이 들어왔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들고 들어선 그는 자리에 앉으려다 루시아를 본 순간 동작을 멈추고 말았어요.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지요. 민경채가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소개할게요. 이쪽은 정루시아 씨, 투자 쪽에서 오신 분이에요. 루시아 씨, 여기는 저희 민강 법무팀장 김선재 변호사예요. 루시아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밀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선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너였구나. 하지만 그 표정은 누구보다도 평온하게 유지했지요. 반갑습니다. 세 사람이 나눈 짧은 인사는 그것으로 끝났고 김선재는 자리에 앉으며 파일을 책상에 올렸습니다. 결제 서류입니다. 민경채는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받고 김선재는 말없이 자리를 비워주었지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경채는 다시 루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분 양도라는 말 사실 좀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계약서엔 강제 조항 없습니다. 서명은 대표님의 판단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경채가 펜을 집어들었죠. 전 믿어요. 사람도 운도 그리고 제 감도. 감은 좋은 무기죠. 그리고 이번 딜은 대표님 감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 줄 겁니다. 그 말에 경채는 잠시 입꼬리를 올리며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자금만 확보되면 게임 끝이에요. 우리 제품력 시스템, 마케팅 라인업까지 다 준비돼 있거든요. 영업 실적? 그건 자연히 따라올 테고요. 문제는 돈이었지 능력이 아니었어요. 계약서에 사인이 이루어지는 순간 루시아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전쟁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죠. 루시아는 미끼를 던졌고 민두식은 정확히 반응한 셈이었지요. 민두식이 그 라운지에 도착한 시각은 바로 7시 정각. 그리고 루시아는 그보다 단 10분 앞서 가장 시야가 좋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얼핏 보면 우연 같지만 그 모든 건 계획된 우연이었지요. 이번에도 못해줄까? 일을 제대로 했습니다. 민두식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루시아는 와인잔을 돌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듯한 미소. 마치 이런 만남은 한 번도 상상해본 적 없다는 듯한 순수한 반가움으로 포장된 연기였죠. 또 보네요. 이젠 정말 인연인가 봐요. 민두식은 반가움과 당혹스러움 사이 어딘가에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마주치는지 제가 쫓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루시아는 눈웃음을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전 여기 단골이에요. 오늘따라 더 끌리더라고요. 민두식은 자리에 앉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딱 좋아요. 복잡한 일 정리하기에 말이죠. 그렇게 대화는 시작됐고 와인잔은 천천히 비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날 루시아는 평소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었어요. 그녀는 단순한 수동적 미소가 아닌 적극적인 시선과 지적인 화제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요즘은 어떤 일들이 자극을 주나요? 민두식은 살짝 웃으며 대꾸했죠. 낯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예기치 않은 말 한마디. 그런 게 참 자극이 되더군요. 루시아는 고개를 기울이며 묘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드린 말 중에도 자극적인 게 있었나요? 민두식은 와인잔을 잠시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맞죠. 오늘 당신 말 하나가 남았어요. 거짓말은 눈빛에서 다 보인다. 그 말 오늘따라 자꾸 떠오르네요. 그 순간 루시아는 와인잔을 들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 눈엔 뭐가 보이셨나요? 민두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아주 오래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감정의 시작이었고 루시아에겐 정확한 신호였지요. 민두식이 서서히 빠져들고 있다는 증거. 이윽고 민두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더 조용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곳도 좋지만 좀 더 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그는 순간 망설이다가 루시아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이 왜 나같이 나이 많은 남자와 자주 마주치게 되는 걸까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너무 민망하게 듣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루시아는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궁금해지잖아요. 다음엔 더 긴 대화 기대해도 되는 거죠? 그녀는 천천히 눈을 들어 민두식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단 다음번엔 먼저 와 계셔야 해요. 기다리는 건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 말에 민두식은 웃음을 터뜨렸고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루시아의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화장실로 향한 루시아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천천히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그 붉은 빛이 거울 속에서 서서히 퍼져나갔고 그녀의 눈은 점점 서늘해졌지요. 됐어. 이제 시작이야. 그 눈빛 이미 나에게 열렸어. 민두식, 당신이 웃는 이 순간 난 그 틈을 파고들어 당신 모든 걸 무너뜨릴 거야. 당신 가문이 숨겨온 죄의 대가 내가 직접 받으러 왔어요. 잊지 마요. 이건 연기가 아니라 심판이에요. 문태경은 그날 민경채 사장의 호출로 이커머스 회의실에 들렀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복도를 나오던 찰나 엘리베이터 앞에 선 한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단정한 트렌치코트, 긴 머리를 단정히 묶은 실루엣.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설이었다면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수없이 부정하면서도 태경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지는 순간까지 말이지요. 눈빛도 실루엣도 너무 닮았거든요. 하필이면 그날 태경은 머리도 정리 못한 채 부랴부랴 보고서 들고 올라간 참이었어요. 옷매무새도 엉망이었는데 이런 식의 재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참이었습니다. 정신을 겨우 붙잡은 태경은 그 자리에서 몇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상상 속에서 그녀가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서리씨 정말 서리씨 맞죠?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문태경씨. 많이 늦었죠? 그 말 한마디에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태경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지요. 정말 돌아온 거라면 왜 지금까지? 하지만 그때 삐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층을 다급히 확인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그대로 복도를 한참이나 서성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 하나를 찾으며 망설였고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주연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언니의 생사조차 모른 채 메일을 불안 속에 보내고 있었지요. 저 문태경입니다. 갑자기 이런 연락드려 죄송한데요. 혹시 서리씨 돌아온 거 맞나요? 주연아는 한참 침묵하더니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요 언니가 정말 돌아온 건가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늘 마음 한켠엔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오늘 사무실에서요. 아니 복도에서 어떤 여자를 봤는데 서리씨랑 너무 닮았어요. 그냥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진짜 서리씨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요. 주연아는 수화기 너머로 짧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언니가 죽었다고 아직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거리 돌면서 전단지도 붙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보신 거 맞아요? 네. 눈빛까지 똑같았어요. 순간 말도 걸고 싶었는데 정신을 차리니까 이미 사라졌더라고요. 주연아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지요. 혹시 정말 언니라면요. 다음에 마주치면 꼭 붙잡고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바로 알려주셔야 해요. 그게 언니라면 저도 준비해야 하니까요. 이제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문태경은 주연아의 말에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뒷덜미가 서늘해지는 기분이었고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불안이 고개를 들었지요. 정말 그녀가 돌아온 거라면 단순한 귀국은 아닐 거야.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지. 엘리베이터가 떠난 자리에는 짧은 정적만 남았고 문태경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민경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루시아 씨,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아까 말씀하신 조건들 검토해서 곧 회신드릴게요. 그 이름을 들은 태경이 시선이 번뜩였습니다. 방금 엘리베이터에 탔던 그 여자 루시아? 그리고 조건? 그는 복도를 따라 서둘러 회의실 문 가까이 다가섰고 문틈 사이로 민경채가 누군가와 명함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았지요. 명확하진 않았지만 확실한 건 그 순간부터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루시아 그녀가 설이라면 지금 이 모든 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야. 뭔가 큰 그림이 있어.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 하나가 눈앞에 떨어졌고 이제 그걸 어떻게 맞춰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우연이라고 믿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요즘 들어 어딜 가든 이상하게 한
여자를 마주쳤지요. 골프장, 호텔 라운지, 공원 산책길까지 그곳엔 늘 루시아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일정을 꿰고 있기라도 한 듯. 그가 도착하기 몇 분 전이면 그녀는 항상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섬뜩하달까요? 처음엔 반가움이었지만 3번이 넘고 나자 묘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또 보네요. 루시아는 그날도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자주 마주치다니. 민 회장은 겉으론 웃었지만 속으론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지요. 도대체 이 여자 뭐지? 더 이상 우연이라기엔 지나치게 빈도수가 높았고, 게다가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를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의 정체나 위치에 관심도 없는 듯. 오히려 사람 대 사람으로만 접근하는 태도, 오히려 그것이 민두식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위와 재산만 보고 다가왔기에 루시아의 방식은 너무도 낯설고 특별했지요. 그날 밤 스텔라 장과 루시아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사이에 두고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오늘은 어땠어? 스텔라 장이 물었습니다. 루시아는 천천히 잔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제 얼굴을 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처음엔 경계하더니 오늘은 아예 미소도 지으시더라고요.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거겠죠. 그건 성공이라는 말이지. 민두식은 여자를 밝히는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었잖아. 외로움엔 약할 수밖에 없지. 루시아는 가볍게 웃었지만 그 속엔 싸늘한 단호함이 숨겨져 있었지요. 그녀의 속마음은 결코 미소로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딸 미소의 마지막 모습, 시리도록 웃던 그 눈망울이 여전히 눈앞에서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감정 따위는 사치예요. 저는 폭수를 하러 돌아온 거니까요. 스텔라 장은 루시아를 바라보다가 윈의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래 설이야. 이번엔 우리 쪽이 이기는 거야. 시작은 충분히 좋아.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그녀들의 계획은 치밀했고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수의 중심에는 단 하나, 민강유통이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박혀 있었지요. 카메라는 창밖에 서울을 비추며 서늘한 음악과 함께 어둠을 걷는 두 여인이 복수를 암시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자주 뵙겠습니다.